금일 영상은 다양하고 중요한 차트 이론을 설명하는데 영상을 빠르게 보기 위해 스킵하면서 시청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주행으로 시청하셔야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간은 반복해서 시청하신다면 통계적 유의성 있는 차트 이론에 다가서는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다수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중요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들도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희석되었기 때문에 금일 영상부터는 중간중간 조금씩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영상을 스킵하면서 시청하다 보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HLB가 5.52% 강세를 보이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8월 마지막 거래일을 의미있게 마감하였습니다. 거래량은 320만 주로 8월 21일 급락 당시에 나왔던 384만 주 이후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차트상으로 주목할 점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동평균선을 통한 페이크가 나와주며 5일선과 21선을 시종가로 이탈한 이후 급등이 나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세력들의 이평선을 이용한 페이크는 지난 영상과 장전 코멘트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28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추세가 꺾인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시종가로 이탈하는 것이 반등 탄력이 커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강한 반등이 나올 게 아니라면 오히려 5일선과 21선을 화끈하게 시종가로 이탈했다가 반등을 모색하는 게 대세를 위해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7일에는 주요 이평선을 종가로 이탈하였는데 28일에는 시가와 종가가 모두 5일선과 21선을 깨고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평선 이론을 잘못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인데 5일선과 21선을 이탈한 27일과 28일에는 이들에게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물론 통계적 유의성을 바탕으로 차트를 분석하는 추량파 차트 이론을 자주 접하셨다면 저러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5일선과 21선을 깨는 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용성이 검증된 차트 이론도 다수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 또다시 무용지물이 되거나 페이크에 이용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칭 주식 전문가들이 이동평균선처럼 통계적으로 유의성 없는 차트 이론을 주린이들에게 꾸준히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년 동안은 이평선을 역발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초보 투자자들은 유난히 이평선을 신봉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평선을 이용한 페이크를 구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단호하게 말씀드렸지만 5일선과 21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예후가 좋다거나 혹은 그 반대의 주장을 하는 자칭 주식 전문가가 있다면 주식 경력과 상관없이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시중에 알려진 이평선 이론은 스캘핑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계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고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차트 이론은 효용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차트 이론의 효용성은 통계로만 검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은 통계와 확률의 게임이라는 추량파의 재현을 투자의 모토로 삼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장전 코멘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드렸듯이 7월 2일에서 8월 23일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라인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해당 추세라인이 캔들에 영향을 끼치며 자리를 만들어 가다가 급등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HLB 분석 영상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자주 업로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평선이나 추세선 등 그날 HLB의 핵심적인 이슈들은 추량파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추량파 장전 코멘트는 2671명의 구독자가 참여하는 무료 서비스이며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더라도 과거의 자료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량파 시황 분석과 HLB에 대한 인사이트를 직접 체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나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추량파의 채널명처럼 추세와 거래량과 파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량은 모든 차트 이론을 아우르기 때문에 중요한 단서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급등하기 전에 HLB는 8월 23일 4.1% 상승 이후 이틀간 조정을 보였다가 이후 이틀간은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26일과 27일 조정 시 나온 거래량의 평균은 60만 주대에 불과했지만 이후 이틀간 반등 시 나온 평균 거래량은 100만 주를 상회하였습니다. 8월 30일 장전 코멘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정보다는 반등세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을 거래량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거래량은 주요 변곡점에서 차트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되지만 장기 물량을 고점에서 엑시트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세력의 드라이빙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핵심적인 이슈들은 장전 코멘트에서 제한적으로만 공유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초중반에 HLB를 분석할 때는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되면 재신청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드렸는데 역시나 7월 마지막 거래일부터 주가가 움직여 주었습니다. 8월 29일 장전 코멘트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렸듯이 8월 말과 9월 초에는 FDA 재신청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에스모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상한 대로 8월 마지막 거래일부터 주가와 거래량이 적지 않게 움직여주며 9월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출향파 채널이 HLB 분석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지 않고 장전 코멘트 위주로 분석을 이어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장전 코멘트에서 분석한 내용을 예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향파의 장전 코멘트는 매일 장전의 글로벌 시황과 HLB 분석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며 출향파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8월 21일 급락 당시 유한양행 이슈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향파 채널의 분석이 맞다는 전제하에 급락 이유를 영상을 통해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주가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획조정 가능성을 장전 코멘트에서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출향파가 언급한 투자 주체가 견제를 당하고 이들이 적지 않게 손절하고 난 이후에 주가 반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출향파의 추정은 어느 정도 맞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별개로 8월 21일 장대 음봉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적당하게 마무리되며 오히려 단기 바닥을 견고하게 다져주면서 상승 동력을 강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91,200원과 93,400원의 강력한 저항 라인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며 해당 구간의 저항력은 역대 HLB 차트 최상급 저항력과 견줄만한 에너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차례 돌파 시도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막강한 저항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8월 15일 영상에서는 아주 강력한 거래량이 아니라면 단기 조정이 불가피한 자리가 너무 뻔하게 보인다고 강조했던 구간이기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해당 구간의 저항력에 밀려 적지 않은 조정이 나와주었습니다. 출향파 차트 분석을 자주 시청하셨다면 조정이 뻔하다고 강조한 구간에서 큰 폭의 조정이 나와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16일과 20일 사이에 몇 차례 공략하면서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저항력이 어느 정도 소실되었지만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면 여전히 해당 구간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지나 저항력은 터치한 횟수에 비례하여 지지와 저항력이 감소한다는 것이 출향파의 대표적인 차트 이론 중의 하나입니다. 일각에서는 저항 구간에서 돌파에 실패하고 반락하면 저항력이 증폭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돌파에 실패한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나 해당되며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공략하게 되면 저항력이 엷어진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윗꼬리를 남긴 이유는 직전 파동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위치는 저항력을 증폭시키는 파동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윗꼬리를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윗꼬리나 아랫꼬리를 분석할 때 주변의 캔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윗꼬리가 길면 좋지 않으며 아랫꼬리가 길면 긍정적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역시나 통계를 바탕으로 정립한 차트 이론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윗꼬리는 저항 구간의 에너지에 비례해서 판단해야 하며 저항력이 있는 구간에서 윗꼬리가 나왔다면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다지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나온 윗꼬리 또한 직전 파동의 고점에서 발생한 저항력에 자연스럽게 반응한 것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유한양행과 HLB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비교했었는데 짧게 요약하면 HLB와 항서제약의 리캄 병행요법은 HLB의 100% 자회사인 엘레바가 주도하고 있으며 렉나자는 유한양행이 오스코텍으로부터 기술 이전 받은 것을 또다시 얀센에 기술 수출한 사례이고 시장의 파이도 완전히 급이 다르기 때문에 승인을 전제한다면 HLB와 유한양행은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한양행의 주가 전망이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후 유한양행 주가는 급격하게 상승이 나와주며 어느덧 증권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서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 허가도 임박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주었는데 현재 구간은 일부 큰손들의 엑시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봉으로 보면 7월 첫째 주에 나온 장대양봉을 여전히 견조하게 지켜주며 추가 상승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차트는 일봉과 주봉은 물론이고 월봉마저 주요 구간에서 가파른 상승세가 나와주며 강력한 추세 반등세를 유지해주는 모습입니다. HLB 수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은 60만 주를 순매도하였으며 기획조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매도를 선택했다고 추정되는 외국인들은 잠시 관망한 이후 강력한 매수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며 장단기 전 구간에서 순매도세를 보인 개인과는 상반된 포지션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HLB 수급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평선만으로도 어설프게 진입한 물량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개인들은 주가 상승을 온전히 즐기기도 전에 대부분 물량을 털리는 모양새입니다. 변곡점마다 추가 매수와 부분익절을 병행하다 보면 장기 물량을 중도 이탈 없이 원하는 주가 수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멘탈이 강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심리적으로 압박이 적지 않다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연기금은 최근 상방 세력들이 특정 매매 주체를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순매수세가 주춤하기는 했지만 꾸준하게 매수 우위를 유지하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8월 16일 121억 원을 순매수했다가 8월 21일 폭락 당시 88억 원을 손절하며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았는데, 얼마 전에 공개해드렸던 과거 HLB 투자 필패 사례처럼 그대로 패퇴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손실 만회를 대응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뜬금없는 사모펀드의 난입에 상방 세력들이 기획조정으로 추정되는 경계감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기관 투자자의 다크호스인 사모펀드가 또다시 HLB 투자 필패로 귀결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 투자 위주로 대응하면서 기관 매매를 주도해왔던 금융투자는 8월 5일 블랙먼데이 폭락 당시 5년 만에 최대 순매수를 기록한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차익을 실현하며 비중 조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단기 투자에 특화된 만큼 과대낙폭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순매수하며 적지 않은 차익을 취했는데, 다소 어정쩡한 위치에서 대거 매집을 시도한 사모펀드보다 HLB에서만큼은 대응 능력의 비교 우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글로벌 주요 증시는 대부분 상승하였는데,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유럽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하였지만 여전히 역사적 신고가를 넘나드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 증시는 다우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하였고 S&P 500 지수마저 역사적 신고가에 바짝 다가서는 등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빅테크 중에서 가장 늦게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대와 우려를 주었던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 6.38%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다음 날은 1.51% 상승으로 하루 만에 반등세가 나와주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낙폭이 컸던 종목 위주로 반등이 나와주었으며, 제약바이오 섹터가 섹터 등락률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며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듯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섹터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코스닥은 HLB를 위시한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코스닥 역시 섹터 등락률 최상단의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름을 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대 시장 시가총액 순위에서 HLB는 36위로 오르며 지난 순위 공개 당시보다 시가총액이 소폭 줄어들었음에도 시가총액 순위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최근 지수의 약세에도 HLB가 나름 선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월 이벤트를 순조롭게 마친다면 양대 시장 시가총액 순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가총액 1,500억 원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지난 19일에 반기 자본 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하며 급락세를 보였던 S바이오메딕스가 급격한 하락에 의한 반발 매수세를 보였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기대감에 의한 상승 모멘텀에서는 HLB생명과학이 가장 의미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HLB그룹주들이 오랜만에 상위권에 포진하며 코스닥 제약바이오 상승을 주도한 모습입니다. HLB그룹주가 본격 반등을 시작한 2023년 10월 이후로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HLB와 테라퓨틱스가 여전히 상위권에서 그룹주 상승을 리드하고 있으며 HLB제약이 뒤를 잇는 모습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그룹주 내 키맞추기에 대해서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종목에 관심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강력한 반등세를 보여주었던 HLB생명과학을 위시해서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소외주들이 반등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8월 28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328만 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8월 21일 급락 사태에 공매도 세력들이 적지 않게 동참했지만 당시 분석을 통해 공매도 세력들이 약세를 주도했다기보다는 급락세에 일부 편승했다고 분석해드렸는데, HLB 공매도 세력들은 역시나 진퇴양난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출향파 멤버십 안내사항과 최근까지 진행했던 HLB 대응 내역입니다. 출향파 추천 종목에 관심이 없거나 출향파의 HLB 주요 그룹주 대응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시간 관계상 추가 대응 내역을 2배속으로 빠르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향파 멤버십은 국내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추천 종목의 수익률과 추천 자료를 매일 공개하며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향파는 기본적으로 HLB를 장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저점 변곡점마다 추가 매수하여 고점 변곡점에서 익절하며 적지 않은 추가 수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출향파가 HLB를 추가 대응한 내역을 보시면 정교한 매매 타점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출향파의 차트 이론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는 것을 매매 타점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CRL2호 출향파가 회원들과 HLB를 추가 대응했던 매매 타점과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21일에는 46,000원에 매수한 물량을 5월 28일 67,000원에 매도하여 45.7% 수익을 남겼으며 5월 23일에는 51,300원에 매수한 물량을 역시나 5월 28일 67,000원에 매도하여 30.6% 수익을 남겼습니다. 목표가를 찍고 조정을 보인 5월 23일에는 5만원에 재매수하여 5월 28일 67,000원에 매도하여 34% 수익을 남겼으며 5월 27일에는 57,000원에 매수한 물량을 역시나 5월 28일 67,000원에 매도하여 32.1% 수익을 남겼습니다. 저점에서 꾸준히 매수한 물량을 67,000원에서 집중적으로 매도하였는데 67,000원이 단기 고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28일에는 62,000원에 매수하여 6월 13일 당일 최고가인 67,000원에서 한우가 차이 없이 퍼펙트하게 매도하여 9.1% 수익을 남겼습니다. 5월 30일 역시 당일 최저가인 61,200원에서 퍼펙트한 매수를 하였으며 6월 13일에 또다시 당일 최고가인 67,000원에 매도하여 9.5% 수익을 남기며 역시나 상하방으로 한우가의 차이도 없이 완벽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5월 31일에는 59,900원에 매수한 물량을 6월 13일 63,000원에 매도하여 5.2% 수익을 남겼으며 6월 3일에는 매매룰 기준 당일 최저가인 57,000원에 매수한 물량을 역시나 6월 13일 63,000원에 매도하여 10.5% 수익을 남겼습니다. 6월 4일에는 당일 최저가인 54,700원에서 한우가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당일 59,000원에 또다시 한우가 차이 없이 퍼펙트하게 매도하여 7.9% 수익을 남겼습니다. 6월 13일에는 63,800원에 매수한 물량을 6월 25일 69,600원에 매도하여 9.1% 수익을 남겼습니다. 같은 날 63,200원에 매수한 물량을 6월 24일 매매룰 기준 당일 최고가인 67,000원에 매도하여 6% 수익을 남겼습니다. 6월 19일에는 당일 최저가인 61,500원에서 한우가 차이 없이 정확하게 매수하였으며 6월 20일 매매룰 기준 당일 최고가인 64,700원에 매도하여 5.2% 수익을 남겼습니다. 6월 21일에는 당일 최저가인 62,500원에서 역시나 한우가 차이 없이 정확하게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6월 24일 65,500원에 매도하여 4.8% 수익을 남겼습니다. 6월 26일에는 깊숙한 하락으로 68,500원과 66,100원과 63,000원에 각기 진입되었으며 7월 3일 73,900원에 모두 익절하며 합산 37% 수익을 남겼습니다. 6월 28일에는 66,600원에 매수한 물량을 7월 1일 당일 최고가인 63,800원에서 한우가 차이 없이 정확하게 매도하여 5.3% 수익을 남기며 당시 기준 CRL 이후 추가 매수한 물량을 전량 익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추가 매수 물량을 전량 소진한 이후 주가가 급등하였기 때문에 7월 5일부터는 장기 물량을 부분적으로 익절하였는데 7월 5일에는 94,600원에 매매룰 기준 최고가에서 부분 익절한 물량을 7월 16일 최저가와 한우가인 82,100원에 재매수하며 15.2% 시세 차익을 취했습니다. 7월 8일에는 당일 고점 부근인 95,800원에 부분 익절하고 7월 9일에 당일 최저가와 한우가 차이인 87,900원에 재매수하며 9% 시세 차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 물량을 대응할 때 변곡점마다 익절과 재매수를 반복한다면 보유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매 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하거나 추가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7월 25일에는 당일 최저가인 78,400원에 또다시 퍼펙트한 진입을 하였으며 8월 7일 84,100원에 매도하여 7.3% 수익을 남겼습니다. 7월 29일에는 역시나 당일 최저가인 76,800원에서 또다시 한우가 차이 없이 매수 타점을 잡았으며 8월 16일 89,700원에 매도하여 16.8% 수익을 남겼습니다. 8월 5일에는 77,300원에 매수한 물량을 8월 6일 당일 최고가에서 사무가 차인 81,700원에 매도하여 9.5% 수익을 남겼으며 같은 날 76,800원에 매수한 물량을 8월 6일 역시나 매매룰 기준 당일 최고가인 81,700원에 매도하여 5.7% 수익을 남겼습니다. 8월 8일에는 79,100원에 또다시 한우가 차이 없이 퍼펙트하게 매수하였으며 8월 12일 84,100원에 매도하여 5.9% 수익으로 익절하였습니다. 8월 13일에는 역시나 당일 최저가인 88,800원에서 한우가 차이 없이 퍼펙트하게 매수하였으며 해당 물량은 당일 84,300원에 익절하여 4.3% 차익을 취했습니다. 추가 매수한 물량을 전량 익절했기 때문에 8월 16일부터는 장기 물량의 부분 익절과 저점 재매수에 돌입하였습니다. 8월 16일 91,200원에 부분 익절한 장기 물량은 8월 19일 매매룰 기준 최저가인 88,400원에 재매수하여 3.2% 시세 차익을 보았습니다. 8월 21일에는 깊숙한 하락으로 87,000원과 84,100원과 83,200원에 추가 진입되었으며 해당 물량은 8월 26일 매매룰 기준 당일 최고점인 86,800원에 익절하고 8월 30일에도 최고점 부근에서 분할 익절하는 등 합산 16.1% 수익을 남겼습니다. 이유 없는 하락은 오히려 단기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월 22일에는 매매룰 기준 당일 최저가인 88,000원에 매수한 물량을 8월 23일 84,900원에 익절하며 5.1% 수익을 취했습니다. 8월 27일에는 84,100원에 매수한 물량을 3.4% 수익으로 익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CRL 이후 HLB 추가 대응 내역을 보셨는데 한호가의 차이도 없는 정교한 매매 타점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공개하지 않았지만 HLB 생명과학이나 HLB 제약도 비슷한 구간에서 대응했기 때문에 매매 내역과 투자 성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정교한 매매 타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출량파의 차트 이론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HLB가 대세 상승하게 되면 장기 물량을 고점에서 익절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매 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출량파 멤버십에 함께 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출량파 멤버십 추천 종목은 2024년 코스피가 1.1% 상승에 그치고 코스닥은 11.4%나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지수보다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일부 종목만 공개하였는데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추천 종목의 모든 매매 현황을 엑셀 파일로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 현황을 매일 공개하는 분석가는 국내에서는 출량파가 처음이자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출량파 멤버십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며 출량파 멤버십의 자신감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공개했던 HLB 단기 대응 내역은 물론이고 시간 관계상 공개하지 않은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의 단기 대응 수익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전체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출량파 추천 종목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주고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나 일부 고수익 종목들의 실제 진입 비중이 표기한 수치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 등 별도 조항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수익률은 훨씬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출량파 채널은 3가지 플랫폼에서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은 코덱스 레버리지나 SK하이닉스 같은 출량파 최선호주를 추천하며 장기 보유 종목으로 HLB 주요 그룹주를 장중에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플랫폼의 장단점을 확인하신 후에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